안녕하세요. 미국 남가주 이야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반고 최 장사님 모시고 미국 생활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Q&A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내용이 되게 알차고 중요한 것 같아서 엑기스를 몇 개 뽑아서 전문가적 식견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장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랜만에 구독자에게도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몇 개 뽑았는데요. 그 장사님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네. 답변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연들을 받아서 네, 정리를 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자, 집 구매 전에 융자를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집 구매 전에 융자를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차용자 같은 거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렇다면 차량 구매는 어떨까요? 차 월페이먼트는 한 300불, 400불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사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융자를 좀 잘 알고 파악을 하셔야 그 부동산 에이전트와 어떤 딜이 원만하게 가는데요. 미국에서 융자하실 때 특히 바이어가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주의하실 사항 말씀드릴게요. 차 바꾸기 당연히 안 됩니다. 차는 집을 사시고 한두 달 지나신 다음에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게 되면 각종 가전제품이나 네네. 가구 같은 거를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그냥 벅벅 긁어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페이멘트가 30불, 40불이 늘어나면 그게 융자 금액의 어림잡아 한 10,000불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3,400불대 차를 계획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없던 페이멘이 400불이 생기면 여러분 거의 10만 불에 대한 론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빚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얼핏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집을 사시는 기간 동안에는 크레딧 카드 빚을 될 수 있으면 낮추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쇼핑을 자꾸 약간 자제하시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내 돈 갖고 내가 뭐 돈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 럼썸 머니, 큰 돈이 갑자기 월급이 5,000불씩 딱딱 그 디파짓 되던 분이 갑자기 5만 불을 입금이 확 된다든지,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은행들은 항상 그 큰 돈이나 이런 게 들어오거나 빠졌을 때 그 알러트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시기 때문에 크레딧 측면에서는 새로운 쇼핑이나 그 뎁트, 빚을 늘리지 않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할 때 입금할 때 조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담당하시는 그 융자 오피서한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집을 장만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선물로 뭘 사줄 건 없고 한 5만 불 보태줄게 내가. 다운페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다운페이 하는데 와이어를 막 쏜단 말이에요. 그 부자로.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에스크로로 직접 와이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가 평상시 살고 있던 생활 패턴을 갑자기 확 뒤집어서 바꾸는 그런 행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소소한 것들을 자신이 없으면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오피서한테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래도 될까요? 그래서 조언을 받으시고 하시면 에스크로가 끝날 때부터 에스크로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스무스하게 트랜잭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요? 뭐 남의 돈 빌리는 거니까 이제 몸 좀 사려라.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충분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충분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이게 내 집이 됐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대답해 주시죠. 네. 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서가 있어가지고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집 문서, 땅 문서, 예. 땅 문서, 집 문서 들고 튀어가지고 막 물고 하는 장면들이 예. 많이 봐왔는데, 여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남가주라고 그래야겠네요. 그 집 문서가 따로 없고, 이 어떤 큰 돈 들여서 사는데 뭐 어떤 딱 멋있게 생긴 종이를 좀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따로 없고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해가지고 이 집이 새로 사신 주인의 집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퍼블릭 레코드를 그런 방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프린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멋지게 생긴 건 없지만 뭐 타이틀 오피서 아니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께 물어보시면 본인의 집이 맞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이름 이렇게 해서 뭐 프린트 정도라 그럴까요? 그렇게 프로파일 같은 네. 걸 받아볼 수 있죠. 네네 그 정도입니다. 사실 문서라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어떤 증명서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이제 그 디드라는 게 오는데 보통 그 공무원들이 여기도 늦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야 네. 그 디드를 원본을 받을 수 있고 네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프로파일 주변한테 부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각 카운티에 그 프로퍼티 텍스 액세서 이런 데 들어가서 본인의 집 주소를 치면은 이제 성함이 나오죠. 네네. 이제 그걸 보고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자, 질문 다음 가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또 사연이네요. 네. 집을 좀 마음 아픈 사연이네요. 집을 내놓았는데 안 팔리네요. 점점점. 2달 전에 63만에 내놓았습니다. 저희보다 좀 안 좋은 컨디션의 집이 얼마 전에 61만에 팔렸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63만이 시세라고 생각돼 가지고 내놨는데 왜 안 팔릴까요? 오퍼는 처음에 내놨을 때 60만에 하나 들어오고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보통 집주인들은요, 그 살 때는 트집 잡고 네. 자기 집은 최고 좋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손님들을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들을 모시고 하게다 보면 그 집을 사고 또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내 걸 팔고 사야 되는데 99.9%의 손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 파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 잘 팔린다 이거는. 이거 내가 먼저 살 거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놓고 사. 근데 여러분 그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사람의 셀러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집이 안 팔렸는데 걱정하지 말고 먼저 오퍼를 넣으면은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전문적으로 COP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제 거를 먼저 내놔서 에스크로 어느 정도 시간이 그 흐른 다음에 집을 쇼핑하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일례로 이제 치노힐스에 대한 이제 집을 리스팅 받으러 갔어요. 네네. 자기 집 너무 잘 해놨대요. 근데 제가 현관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 뜨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집을 할 때 그 평범한 기준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는데 네. 보통 뭐 마루, 타일, 뭐 카펫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 제이드 옥이라고 하죠. 옥, 제이드. 옥으로. 그 푸르덩덩한 옥으로 바닥을 막 돈은 들였어요. 근데 쫙 했는데 뭐 집 분위기 이상하고 밑에 또 거기다가 또 무슨 보일러를 온수 보일러 깔아놔가지고 본인들은 좋죠. 근데 절대 미국 사람들 기준에는 안 좋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간단한 재밌는 얘기. 자기네는 과실수가 뒷마당에 많대요. 아보카도 나무가 막 보니까 진짜 울창해요. 아보카도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저기 돼 있는데 거기 뭐 따먹으면 좋겠어요. 뭐 아보카도 비싼 과일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바이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보카도 그 키 안 닿는 곳에 그 익어서 퍽퍽 떨어지면 지붕에 똥 싼 것처럼 집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뷰포인트하고 일반 바이어가 찾는 사람의 뷰포인트 완전히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인 집은 좋은데 왜 안 팔리나요? 정답은 이제 가격을 좀 내리세요. 네.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리고 그 셀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면 그 탄산음료 이렇게 딱 땄을 때 그 올라오는 기운 있잖아요. 뻑 하고 올라오는 그 기운. 콜라 같은 거나 이런 거 땄을 때. First buy is best buy입니다, 여러분. 첫 손님이 그렇죠. 제일 좋은 손님이에요. 네. 60만에 들어왔으면 그걸 좀 카운터나 다른 형식으로 해서 가격을 살짝 올려서 비슷하게 맞춰서 파는 게 좋지. 그렇죠. 그 데이선 마켓이라고 마켓에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집이 멀쩡해도 신상이 아니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팔리나 이게 바이어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빨리 그냥 단칼에 그 한 번에 싹 베듯이 그렇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전에 그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충분한 작전을 짜서 미니멈 얼마, 맥시멈 얼마까지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노력해서 파시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집주인분들이 네. 그 항상 그 자기 아이들이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맞아요. 세상에 아이가 얼마나
전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요.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좀 객관적으로 본인의 프라퍼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셀러스 마켓인데 왜 안 팔려요? 집이 좋으면 팔리겠죠. 네, 그렇죠. 예.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11월 초에 2020년이죠. 11월 초에 LA에서 얼바인으로 이사 왔습니다. LA에서는 개인주택에서 렌트를 살았고요. 한 달 렌트를 디파짓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디파짓 말씀하시나 봐요.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시큐리티 디파짓 보증금 이게 제가 바꿔서 읽을게요.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얘기가 없자 전화를 해보니 수리비와 청소비가 많이 나와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영수증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름 깨끗이 청소하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들어가서 망가뜨리거나 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있어봐야 소액으로 예상하는데 집주인이 너무한 것 같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이제 렌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네요. 네. 네. 일단은 이게 가끔 왕왕 있는 일들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먼저 테넌트 분하고 주인 랜드로드 분하고 나는 깨끗이 썼다 해서 깨끗이 잘 쓰고 안 쓰고는 굉장히 또 주관적인 문제라 우리 이제 정말 잘 쓰셨습니다 안 쓰셨습니다 답해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노멀한 wear and tear 그렇죠. 마모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모되는 부분은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면서 그건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디파짓에서 무슨 데미지가 있다든지 렌트를 안 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일반적인 노멀한 웨어 앤 테어로는 그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돈을 공제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없죠. 네, 네. 없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한 달이 넘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집주인분이 조금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조금 스스로를 약간 아주 안 좋은 포지션에 두고 계신데 법을 어긴 거죠. 네, 네. 21일 안에 비워주고 키를 리턴한 시점에서 21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되는 게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위더 인보이스와 함께. 예, 인보이스와 함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집주인께서 조금 불리한 입장에 지금 서 계시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집주인과 상의를 하셔서 21일 안에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그것도 이제 좀 클레임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무조건 스몰 클레임 가가지고 따지고 한번 서로가 뭐 피보니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셔가지고 좀 많이 받아내시는데 좀 주력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건 또 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추가로 간단한 조언을 말씀드리는데 그 꿀팁이에요, 꿀팁 여러분. 이사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나오실 때 1년 전이 되겠죠, 정확히. 그 MIMO라는 폼이 있는데. 그 move in, move out 컨디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예, 미남이 아니고 미모 비슷하네요. 거기에 다 기입하실 때 여러분들 그 파일로 그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는 게 사실은 팁이에요. 뭐 캐비넷에 관한 것들, 뭐 데미지가 나오면 다 찍어 놓고 뭐 주방 밑에 뭐 물 샜던 부분도 찍어 놓고 그러면 1년 전과 비포 애프터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특별하게 어떤 그 말펑션 되는 게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뭐 오셔가지고 크레딧 시큐리티 디파짓 막 6개월치 막 뭐 1년치 한꺼번에 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 시큐리티 디파짓은 unfurnished 그러니까 가구들이 없이 렌트를 줄 경우에는 렌트비의 두 달치밖에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furnished 그러니까 가구들이 좀 있고 렌트를 할 경우는 석 달이 맥시멈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알고 계시고. 아무튼 제가 여기 그 시빌 코드 1505-5 이 폼을 그 감독님들께 드려가지고 그 파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렌트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5페이지 되는데요. 영어 잘 모르시면 그 워드나 이런 데 번역기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논문 수준인데요. 읽기 전에 이거 지금. 자, 마지막 질문인가요? 이게 벌써? 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자, 붕괴될까요? 차비 쓰나미처럼 앞으로 몰려올까요? 이 사람 질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네. 붕괴, 차, 쓰나미.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디서 저도. 2021년도 어떻게 될까요? 네, 아시- 부채도서도 아니고. 그 알면 제가 돗자리 깔았겠지만 심지어는 네. 그 저희 같은 업종에 계신 분도 2021년부터 이제 쇼셀과 차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할 거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전망들을 또 많이 내놓으시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좀 보고 하게 됐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그 인더스트리마다 틀릴 것 같아요. 커머셜이냐, 아파트냐, 지역도 아파트먼트, 틀리죠. 네, 그렇죠. 레지던셜 인컴 프로퍼리냐, 그냥 프라이머리 레지던셜이냐, 그렇죠. 네. 뭐 호텔이냐에 따라 틀린데 아무튼 네. 우리는 뭘로 볼까요? 레지던셜? 저희는 주로 이제 레지던셜로 먼저 한번 좀 보고 주택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저희가 또 부동산 전문가니까 이런 걸 한번 또 해줘야 네. 내년을 또 시작을 올해 2021년을 또 시작을 또 궁금해 하시니까 맞거나 틀리거나 아니, 맞을 겁니다, 여러분. 네, 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간단하게 좀 썰렁하게 싱겁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2020년과 별반 다를 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내년이? 네. 예. 그래서 크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뭐 쓰나미처럼 뭐 어떤 큰 요동치고 뭐 저도 그렇게 봐요. 붕괴되고 이럴 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역 따라서는 좀 오르는 지역도 꽤 있을 것 같고 정체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이제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요새 그 뭐 부채 하나 뽑아가지고 딱 읽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팩트를 한번 그렇죠. 살펴볼 좀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에 근거해서 네, 말씀드리는 그렇죠. 한 세 가지를 좀 봤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서플라이 앤 디맨드, 수요 공급을 가장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수요를 보면 저희가 이제 집 수요, 디맨드 하면 이제 구매 능력이라고 그렇죠. 좀 보는데 첫 번째로는 구매 능력의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잡 시장입니다. 그렇죠. 고용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모두들 잡이 있어야 뭐 페이먼트도 내고 또 집을 사고 그런 돈을 상황이- 벌지. 네, 그렇죠. 근데 잡이 없으면 뭐 일단 집이고 렌트고 뭐 지금 다 굉장히 힘드니까요. 일단 잡 시장이 어떤지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 보니까는 실업률이 한 11% 정도 된다고 육박하고 있다고는 그래요. 좀 일시적인 현상이죠. 이건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에도 이제 봄, 뭐 여름 이제 백신도 좀 나오고 또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좋아지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예상을 좀 해보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조금은 그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저희가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중산층이나 그 이상 정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그 요즘에 그 안 좋은 시기에 영향을 그나마 조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는 그렇죠. 그런 입장들이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매 능력이 갑자기 훅 떨어지고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첫 번째 디맨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구매 능력에서 페이먼트 나가는 거 역시 생각하면 이자율인데요. 왜냐면 같은 값이라도 이자율이 1% 차이 나면은 뭐 거의 집 페이먼이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년에도 아주 요즘 같이 아주 낮은 거의 뭐 2.753. 네, 아주 뭐 역사적으로 저는 항상 작년부터 거짓말을 해왔는데 작년에는 더 이상 안 내릴 것이다. 작년에는 이게 끝이다. 올해는 또 끝이다. 근데 뭐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낮은 이자율로 굉장히 구매 능력이 좀 좋아지고 실업률도 다시 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일단 디맨드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 거기다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잠시 움츠려 있던 바이오들도 조금 봄 되면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좀 하기 때문에 구매력, 그 디맨드죠. 수요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플라이, 그 집이 너무 물량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량이 너무 없었는데 봄부터는 이제 이런 그 마켓 흐름과 맞아떨어지면서 슬슬 셀러들이 집을 좀 내놓지 않겠느냐. 이제 뭐 적기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집을 좀 내놓기 시작할 것 같고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페이먼이 좀 힘들 분들도 내놓기 시작하면서 서플라이도 좀 많아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면서 올해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점치긴 힘들지만 제가 그냥 X 팩터라고 그 외 요소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현재 뭐 차압들을 계속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밀어주고 있는 건데 얄짤없이 다 스탑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유예를 하느냐 뭐 이런 거 또 팬데믹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어떤 것들을 내놓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추세가 좀 바뀌어지지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굉장히 장합니다만 쓰나미처럼 몰아오다라는 얘기는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거꾸로 가야지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즉 팬데믹은 계속 안 잡히고 더 심해지고 고용 시장은 더 안 좋아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삼일체 한꺼번에 그쵸? 확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뭐 차비 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셀러들은 더 움켜쥐고 집을 안 내놓고 이러면 아마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쓰나미가 이제 집 쓰나미가 스탁마켓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3년 4년 있다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내년은 지역적으로는 뭐 조금 변화가 있어도 아마 오르는 지역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네. 그 지금 시중에 도는 얘기가 네.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은 넘쳐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고 2007년, 8년도 그때 서프라임 사태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려요. 그때는 우리 속담에 뭐 외상이면 소두 잡아먹는다 그래서 뭐 제로다운으로 막 집을 사서 뭐 네. 2차, 3차 론 받아가지고 별로 애착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지금쯤 그 오는 주택의 어떤 그 임팩트는 최소한 15% 20% 다운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집값이 올랐고 에퀴티가 쌓였기 때문에 네. 집을 함부로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산 어떻게든 지켜내고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을 지켜내려고 하는 방법이지 절대 뭐 옛날에 저 같으면 뭐 제로다운이면 그냥 버리죠. 그렇죠. 뭐 버리고 네, 뭐 편하게. 4년 후에 다시 봅시다. 그리고 뭐 저거 하는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틀리다는 거.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장사님 말씀하신 뭐 쓰나미처럼 오고 네. 막 이렇게 막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단지 하나 제 개인적인 의견에 조심할 거는 인컴 프라퍼리라든지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예, 드리는데. 지금 맘앤팝 스토어들이 그렇죠, 이렇게 네. 미국 가다 보면 사거리에 이렇게 5개, 6개씩, 서너 개씩 있는 그 조그만 가게들, 상가들, 네네. 뭐 도넛샵 있고 뭐 이렇게 장사 안 되는 상가들, 그런 맘앤팝 그 스토어들이 있는 쇼핑센터라든지 그렇죠. 커머셜, 그쪽은 아마 조금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 커머셜 쪽은 지금 아마 하얀 곡선을 좀 그리지 네네네.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뭐 인베스트를 하셨던 뭐 세컨, 덜드 홈에서 렌트 주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작은 그런 분들은 뭐 워낙 또 렌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좀 내년에 좀 집들을 아니면 프로퍼티들을 좀 내놓는 적기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한편은 안 됐어요. LA 뭐 난리잖아요. 지금 뭐 문 닫아가지고 네. 뭐 그 굉장히 디프레스합니다. 장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갈 데가 문을 못 열게 하고 네. 막 그러면 장사 어떻게 렌트를 어떻게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어떤 그 마켓은 조금 더 내년에는 약간 우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신규 주택 즉 뉴홈이 10월 달에 0.3% 감소했대요. 그러나 희망적인 게 전년 대비 45.1% 급증했대요. 이 중앙일보 11월 30일자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앞으로 내년에도 어찌 됐든 간에 뜨끈뜨끈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집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살 집이면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이 망설여. 그죠? 따지지 마세요. 네. 왜냐면 지금 뭐 비싸게 1, 2만 불 비싸게 사면 어떻고 싸게 사면 어때요. 그냥 본인이 페이면 할 수 있으면 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내리면 안 팔면 되잖아요. 네. 올랐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센시티브 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단지 여건은 굉장히 좋다는 거. 10년째 계산하시는 손님 계세요. 10년째. 예. 그러니까 그분은 10년 동안 돈 잃어버린 거예요. 렌트 살면서.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이렇게 좋고 네. 뭐 집값 1, 2만 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페이만 할 수 있는 그 어포더블한 어떤 일리저블한 네. 어포더블 일리저블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변칙적인 융자 프로그램으로 어포더블 한 것처럼 포장이 된 프로그램이 맞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그냥 그 옵션함 아련한 기억이 갑자기 표현이 훅 뛰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고 다 그 인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하셔가지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쓰나미 차압의 쓰나미가 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지 그 투자용으로 커머셜 그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은 뭐 인컴 프로퍼티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셔야 되겠지만 본인 집 그냥 사십시오. 네. 결론입니다. 야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